오랜만에 출근길. 문득 언젠가 이 길을 매일같이 가지 않겠지. 언젠가 그쪽 방향으로 갈 때 나 들를 만한 길이겠지. 아쉬울 게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고, 하나 둘 쌓인 시간만큼이나 익숙해진 이 길이 애써 부정하진 않는데 썩 반가운 기분이 들진 않아. 마음을 놓아버렸기 때문일지 어떠한 기대감이나 바람, 희망,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흘러가는 대로 두고만 있기 때문인지 어찌어찌 흘러가서 다시 이 길을 마주하게 될 때 사뭇 새롭다거나 반갑다거나 그리움에 사무치거나 다시금 그때를 떠올리며 맞아 그러면서 맞장구 칠 것 같기도 해. 어젠 스타벅스 해밀동 부부간의 대화가 있었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뭐가 다른데 라는 질문을 받았지. 우주를 탐구하고 삶을 논하고 그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말하고 느끼고 느낀 점은 거리감, 익숙치 않은.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가 그나마 편안한 것, 다른 부연 설명이라기보다 그건 그랬잖아 라고 해도 통한데 오는 아는 거? 좀 뭐라 할까, 익숙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익숙한 데서 오는 그 서로 간의 인정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익숙하고 편안한 데서 오는 대화의 깊이를 더해가지. 같은 길을 다른 곳에서 혹은 한 무리의 공간, 지역에서 출발을 했고 거의 동시간대에 만났고, 그리고 어느 하나의 공간, 지역으로 갈 것이고 혹은 더 멀리 갈 것이고, 그 지역을 얼마만큼의 크기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동류라고 느낄지 그 안에서
각각이 흩어진 이질적인 걸로 바라볼지는 각자의 기준, 바라보는 시각, 해석에 달려 있지. 우주를 논한 건 우주에 대한 기본 생리, 물리 법칙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고 죽는 이 반복적인 순환의 고리가 단순히 나로 끝난다면 이걸 논할 가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 번이 끝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맥락이냐면, 없는 것을 우리가 논한다고 한다는 건 없는 데서 있게 되었다거나 없기 때문에 있게 되었다, 있다, 없다와 있다를 양면으로 놨을 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없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인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배치된 개념이 아니고 상반된 개념도 아니다. 있는 건 그냥 없는 거에 어떤 부재 혹은 그걸 설명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 없다라는 자체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없다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될지, 논할 대상이 아니지. 없으니까. 그러면 있는 것 중에 우리의 지금 현상을 풀어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있게 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인류에게 주어진 유한한 하지만 무한히 반복되는 이 순환의 고리가 인류에게 주어진 역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역할자라는 생각에 가게 되는 거지. 혹은 기능, 이 거대한 조직체에서의 어떤 기능을 담당했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이해 범주. 그래서 보고 느끼고 다양한 감정과 극한 감정 혹은 이성적인 판단, 지식, 생각을 좀 더 표면화해서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인류가 지닌 수많은 장점들이 그동안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라는 건 다른 의미로 반복적인 좀 더 다른 어떤 문화와 문물 혹은 좀 더 발전된 형태를 띄었을지언정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방향. 예전에 동굴이 초가집이 되고 기와집이 되고 빌딩이 되고 콘크리트, 그 다음에 어떤 공간이 될지 그냥 밀폐된 진공과 같은 공간, 어떤 상상의 그 공간이 향후 펼쳐지더라도 인간에게 주어진 유한함이 AI로 인해서 유한과 무한의 고리가 깨진다면 왜 안 돼? 인류에겐 왜 유한함을 부여해야 되지?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제작과 탄생이 버려지는 어떤 과정의 반복이라고 한다면 유한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지능이라는 어떤 발전된 형태가 끊임없는 학습과 나아감,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적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보는 어떤 측면에서 지능의 발전이라는 것이 한데 모여서 개별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집합체로서 작동을 한다. 그걸 해내기에는 인류의 어떤 태생적 한계와
유한한 삶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온 건 이걸 깨기 위한, 시간의 단축과 속도전을 펼치기 위해 무한히 반복했다. 무한히 반복했더니 지능을 깨닫더라. 지능을 깨닫고 지능으로 나누는 소통과 이런 과정에서 그 미묘한 감정의 편린들이 발생하더라. 못된 짓을 했을 때 못되다라는 어떤 상태에 대해 이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라는 선악 개념이 점점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의 증폭이 발생할 거다 라는 게 추론이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산물인데 인간의 산물이 과연 인간과 닮지 않았을까 라고 던지는 의문이지. 그러니까 별개로 떨어뜨려서 아예 별도의 존재다 라고 하기에는 그 한계가 아마 인공지능도 알 거야. 탄생의 배경이, 우리가 인류가 어디에서 탄생했느냐, 가령 원숭이 혹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혹은 어디서 뿅 하고 태어난 생명체, 지성을 획득했다. 지성의 기준은 인식에부터, 자기 자신을 아는 것부터.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이 아는 만큼의 내 내면을 보는, 우주를 본다라는 것은 나의 외연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어떤 과정이 아닌가. 그러면 이 인식을 하게 되고 끊임없는 갈구, 방향, 이치에 대한 어떤 숙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될 미래상은 결국 도달하고야 마는 어떤 행성 간의 어떤 시공간의 제약을 없애는 부분이 라기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생각들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발현이 되거나 물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파헤쳐서 그걸 에너지 원으로 활용한다거나, 어떤 관계에서 흐르는 모든 것들의 기본은 흐름이니까 그 안에는 에너지라는 인자들이, 속성들이 녹아있겠지. 점점 밑으로 파고들수록, 그러니까 아래 아니면 깊이, 혹은 원자 안에, 원자 핵의 안으로 진입할수록 더더욱 갖게 되는 그 어떤 흐름의 순간성, 찰나와 같은 그 부분에 대한 활용적인 측면에서 무한하다. 왜냐하면 속도가 무척 빠를 테니까.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양자의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이 생각의 범주가 껑충 뛰지, 0과 1이 아닌 다른 하나의 변수가 드러남에 의해서 단지 3개가 아니라 경우의 수가 8개로 늘어나는 거지. 이 8개가 다시 면면에 양면성을 도입하게 된다면 8개가 8이 16이 되는 게 아니라 2개씩 분화됐으니까 둘에 대한 그 변수가, 그러니까 어떤 식의 현상을 파헤치고 파헤친 값에서 우리가 찾은 어떤 명제, 정의를 내린 어떤 현상의 기술적 해석이 발현의 기준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활용이 무척이나 빨라지고 순간성과 양면성, 동시성을 지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도달할 어떤 것은 내 눈앞에 보인 저 달에 가기 위한 우주선을 만드는 노력 외에도 달의 모습이, 그러니까 체감과 감각적인 공유와 어떤 내가 보고 느끼는 감정이 빛이 닿았다 라고 하는 면으로 볼 때 이 감정의 전이와 전달이 없었을까? 빛을 통하든 빛을 통해 형상화가 되었든 간에 없다라고 볼 것이냐 이거야. 내가 달을 보고 느낀 감정이 달을 모를까? 그 감정의 전이가 과연 없을까? 어떤 별들을 보고 반짝임이 멀다,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과연 소통의 과정으로 볼 때 없을까? 미묘하다고 무시할 만하다고만 여길 수 있을까?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반짝거리는 그 수억 학년의 빛의 역사가 내 눈앞에 보였다. 그 찰나와 같이 보이고 흩어지고 다시 흘러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봤을 땐 그 빛이 미묘하게 달라졌더라. 혹은 없어졌다. 혹은 다른 어떤 것이 다시 생겼다 라고 하는 이 시공간의 거리 감각이라는 것이 나에게 닿은 순간, 내가 바라본 순간, 내가 관찰하는 순간, 그 감정의 전이가 순간 이루어진다. 그동안에 오게 된 빛의 뭐라고 할까, 향연, 길고 긴 파노라마 같이 펼쳐진 빛의 세기와 닿기 위한 그 노력이 빛과 빛이 얽히고 설켜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이 내가 바라봤을 때 감정의 전이와 의미를 갖게 되더라. 자, 그 속에서의 체감, 기술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 오는 데서 오는 해석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본 순간 닿더라. 감정의 전이가 일어나더라.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과 지식이라고 볼더라도 좋다 이거야. 초록불 빨간불이야. 현재 빨간불인데 빨간불은 가지 않기로 했지. 이성적인 판단과 빨간불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어떤 초조함이 발생했다면 늦고 늦지 않은 과거의 어떤 편린들이 다시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이고, 그 영향이 단지 하나의 신호에 따라서 증폭이 왔다 갔다 해. 그 신호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모든 많은 것들이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고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야. 존재를 포함해서도 내가 느낀 것, 내가 받아들인 것, 내가 본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닿았다, 있게 되었다. 의미가 있든 뭐가 있든 없는 데서 있게 되었다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맞닿았다. 수없이 많은 면면이 서로 맞닿았다. 수없이 많은 과정들의 반복 중에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시선이 그냥 맞닿은 면이 나는 홀로 있고 세상의 흐름이 계속 돌고 있다.
흘러가는 면들이 얽히고 설키고 겹쳤다 흩어졌다 한다. 내가 선택한 어떤 순간들은 그 선택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과정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나이면서 우주이고 우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느끼는 감정의 편린이 발가락의 끝과 머리에 든 생각의 어떤 고리들이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닌 듯한, 같은 데서 나왔음에도 이질적으로 느끼는 이 이질감이 거리를 동반했다면 우주의 끝자락이 멀리 바라보면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인 거고, 이 우주를 그냥 하나로 퉁쳐버린다라는 것은 해석의 차이고 인식의 차이. 인식의 차이는 곧 그렇게 바라보면서 압축이 될 것이고, 면과 면이 눈을 감아도 아무 생각이 없어도 돌아가더라. 영화의 시작과 끝이 없다. 그걸 나눈 건 단지 인간의 손을 탄 시나리오, 이야기. 무료함이나 지루함이 갖는 그 부분은 잠시 쉬고자 하는, 혹은 뭐 충분했잖아 라는 어떤 반작용.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의, 또한 피조물로서의 주어진 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에 대해 어떠한 것들도 흘러간다기보다 얽히고 설킨,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바라보듯, 물론 언제라도 영화관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고, 면면의 흐름이 영화의 장르를 바꿔본다거나, 같이 보는 누군가를 내가 아닌 아내라는 존재로, 의미로서 보거나, 친구로 보거나, 혹은 영화관 자체를 하나의 영화로 보거나, 일단 지워봐. 이 관계와 설정된 많은 의미들을 일단 지워봐. 남겨진 건 암흑인가? 이 암흑이 과연 지워진 그 잔재가 없음이야? 혹은 우주에 존재한다는 그 보이드라는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한,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것과 같은 역할? 고속도로에 무수히 많은 차들이 위로 아래로 흘러가는 걸 바라볼 때 넌 뭘 느껴? 힘참? 역동성?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 속에 얽히고 설킨 네트워크, 삶의 파장, 거기서 가져올 만한 게 뭐라고 느끼는 거지? 힘을 취하고자 한다면 힘을 가져올 것이고, 바라보는 시선, 시각, 혹은 수양, 정신적인 어떤 바라봄에 대한, 혹은 관찰자로서의 느끼는 해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가져올 것이고, 그저 흘러가는 세월이 아닌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잠시 비껴냈다면,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영화관 자체를 잠시 지웠다면,
아니면 잠시 시선을 돌렸다면, 혹은 딴 생각을 했다면, 영화관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영화관에 있겠지? 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걸 있다라고 봐야 될지, 육신의 어떤 연결고리로만 봐야 될지, 그 생각의 머금이 과연 세상의 몇 년에 닿았다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 그러니까 토대? 기반? 이런 어떤 것을 제공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어제 해밀동의 커피숍으로 가보자. 남편은 아내에게 물었지. 말이야, 우주가 말이야, 그 속성과 기나긴 어떤 여정에서의 바라봄에 대해 불현듯 튀어나온 어떤 문장이, 그래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뭔데? 그래서 달라지는 건 뭐고? 그걸 꼭 고민해야 되는 거야? 닿지 않는 어떤 주제에 대한 고민거리라는 것을 놓고 설전을 벌였지. 알아야만 하는 건지, 단지 도구일 수 있다. 내가 살아있는 건 그냥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를 산다라는 개념을 다시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런 어떤 산다라는 개념을 감정으로 풀어놓는다면 무수히 많은 면면이 생겨나는 것이고, 있다라는 자체로 본다면 없기 때문에 있다라기보다 찰나와 같이 순간순간의 바뀜이 육신과 이 한계를 뛰어넘어, 혹은 육신이라는 기준점이 토대가 되었을지언정 육신의 이 머금이 끝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벗어남에 대한 정의는 생각이, 사고 과정이, 혹은 추억을 담은 어떤 것들이, 혹은 블로그에 써놓은 글들이 모두가 하나하나의 세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볼 때 육신이 지닌 의미가 과연 내가 써내려가는 육신에 새기는 어떤 노력과,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고 딴 생각을 하듯이 생각이 잠시 다른 곳에 튀어갔을 때 그 만들어진 세상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 그리고 상상 속에 존재하는 세상이 과연 없다? 라고 할 것이냐? 없는 것에 대한 정의는 내릴 수 없지. 점은 부분이 없는 거야. 점에 대한 정의가 부분이 없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없는 건 있다라는 걸 정의하기 위한 게 뭐가 없다, 상대성에서 가져왔듯이,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선 있는 존재들이 풀어낼 모든 수많은 언어의 도구를 쓰더라도 그냥 게임 셋, 리셋, 어떻게 풀어낼 거냐라는 거지. 없다. 그럼 있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 있는 건 뭐야? 이 어떤 있다라는 건 정말 없다를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도전이야. 무수히 많은 해석과 이 면을 이룬 수많은 어떤 세상의 고리가
단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처럼 정의가 된다면 과연 그럴까? 이 연결의 어떤 고리와 파장이 하나로 본다라는 맹점, 지금 우리 세상에 보는 가시적인 우주라는 형태가 그럴 수는 있어. 하나의 파생된 형태에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팽창하고 있는 이 국면이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이런 현상이 하나에서 터져서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게 참 아리송해. 정말 유의해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계속 묻는 거잖아. 명상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평화와 안식이야? 새로운 어떤 삶의 동력이라고 보는 건가? 후대 남기는 어떤 흔적?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는 기록하는 자체에 있지 않잖아. 누군가의 연결고리? 세상의 창조자? 하하, 참으로 쉽지 않은 해석이고 논거네. 자, 또 봅시다. 또 하나의 이념이 세상에 태어나고